자,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가을 단풍이 시작되면서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자칫 무리하면 건강을 위해 나선 등산 때문에 관절 등 건강에 무리를 줄 수도 있겠죠. 자, 허리, 무릎도 지키면서 건강하게 산을 오르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관절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서둘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문자 많이 오기 때문에 늦게 보내주시면 상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연세 본사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강정우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안과 병원에서 오시면 제가 갑자기 눈이 안 좋은 느낌이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뵙는데 허리가 좀 많이 아픈 느낌인데 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안에서 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움직임이 적어서 어떻게 보면 허리 다치시는 분들도 적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심하다든지 혹은 심한 더위나 추위 또 비나 눈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이 기간이 매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칠 만한 기회가 줄어들어서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운동량 감소로 인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예.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뼈가 약해지는 위험성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예. 몸의 모든 부위가 그렇듯이 허리 건강 또한 근육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 시대는 좀 더 특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밖에 외출하지 않고 또 운동량이 적어지면 갑자기 뭔가를 들었을 때 더 심하게 다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예. 몸이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더 커지겠죠. 예.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느새 가을이 오고 거리에만 나가도 단풍이 좀 곱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을 등산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등산 중에 허리를 삐끗한다고 하죠. 이런 미끄럼짐 등으로 많이 생기는 질환들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염좌처럼 근육이나 인대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며칠간 안정을 취하거나 간단한 진통제 복용만으로도 대개는 좋아지고요. 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척추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예.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면 대개 앞부분의 몸통, 즉 척추체가 마치 깡통을 밟은 것처럼 위에가 찌그러지면서 높이가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압박골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넘어지면서 큰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크게 넘어지지 않더라도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심한 골다공증 환자들 중에는 기침을 자주 하다가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하다가 그런 심한 경우는 발생을 그럴 수가 하는군요. 있습니다. 예. 자, 그 삐끗에서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좀 오래가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치료를 받았는데도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거나 이런 분들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질환들과 디스크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염좌나 압박골절이 한두 번의 충격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라면 디스크는 이러한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또 퇴행성 변화가 누적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초기에는 가끔 무리할 경우에만 불편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시작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병이라고 느끼기는 어렵죠. 하지만 디스크와 같은 퇴행성 질환은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또 빈도도 잦아지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 증상 같은데 점점 허리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치료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원인에 상관없이 통증이 발생한다면 일단 활동이나 운동을 쉬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상당 부분은 해결되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물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일 이상 지나도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또 심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반복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무조건 1, 2주 이상 절대 안정을 해야 되고
또 만약 그 이후에도 통증 조절이 안 되거나 또 척추뼈가 점점 더 찌그러진다면 척추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부러진 뼈를 안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디스크와 같은 만성 질환은 골절과는 다르게 장기간의 안정은 필요 없고 약물이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예. 하지만 골절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치료에 호전이 없다면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추가 치료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등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은 좀 평지를 걸을 때보다 부담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산은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오르막길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 오르막길은? 네네. 예. 하지만 내리막길은 고관절이나 무릎, 또 발목 등 다리의 모든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무게가 좀 실려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게다가 산길은 잘 닦여진 길과 다르게 심한 경사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예. 또 발을 딛는 표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다리 근력이 약한 분들은 말씀드린 고관절, 무릎, 발목 관절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기도 하고 또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다칠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럼 그런 분들은 산행이 어렵다면 어떤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께는 체중을 실지 않는 운동들을 체중을 실지 않으면서도 근력에 도움이 예. 되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표적인 것으로 수영이라든지 수영. 네네. 예. 아쿠아로빅 같은 운동들이 대표적이겠죠. 예.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오래 있으면서 운동량이 예전보다 적어지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움직이다가 예전 생각하면서 갑자기 산을 오른다거나 이러면 좀 몸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상의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는 데다가 또 때마침 단풍놀이에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등산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몸의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쌀쌀해진 날씨에 무리한 활동을 갑자기 늘리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높고 또 똑같이 다치더라도 평소보다 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관절 건강을 지키면서 좀 산행을 하기 위한 방법 소개를 해 주시죠. 예,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등산이 관절에 악영향만을 끼치는 것처럼 또 지금 오해하실 원장님 수도 말씀 들어보니까 등산 가지 말라 이거 같아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등산이 굉장히 좋은 점은 다른 운동과 다르게 아주 다양한 난이도와 코스를 본인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다만 이제 사람마다 운동 능력은 다르겠지만 적당한 운동량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필요할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몸에 자극은 좀 되지만 큰 부담은 없을 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숨도 좀 차고 땀도 나고 또 다리는 좀 뻐근하지만 다음날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산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집 근처에 작은 산부터 좀 시작해 보시고 서서히 시간과 강도를 높여가다 보면 아마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수월해진다고 느끼는 순간을 오게 될 겁니다. 원장님 말씀 좀 정리하면 처음에는 본인의 좀 수준에 맞게 시작을 하고 점차 난도를 좀 올려가는 것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 평소에 허리나 무릎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중에서 산행을 하면서 이런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산행을 하기도 하는데 등산이 척추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허리나 무릎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운동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운동이 필요하지만 통증이 있을 때 하는 운동 혹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운동은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산이 허리와 무릎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은 꽤 다른데요. 허리는 사실 넘어지는 경우만 없다면 등산이 꽤 좋은 운동이 됩니다. 허리에는? 또 실제로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도 등산은 되게 크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척추의 구조상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하지만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경사를 오르내려야 하는 등산의 어려움을 꽤 느끼시기도 하고요. 또 이 동작들이 실제로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안 좋은 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을 싣지 않으면서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자전거, 예, 수영, 혹은 아쿠아로빅 등을 권해드립니다. 혹은 병원에서도 자료들을 찾을 수 있지만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체조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검색이 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통증이란 것은 몸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자극을 넘어서는 심한 통증이 그것도 자주 느껴진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일정 기간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삐끗한 허리 잡고 병원에 바로 갈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통증이 심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진통제나 파스를 사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그 아픈 곳을 자꾸 자극시켜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급성으로 생긴 통증에서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아파서 이렇게 막 주무르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가볍게는 상관없는데 이제 가끔 이제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심하게 아픈 곳을 자극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찜질하란 말 있잖아요. 네. 저 그렇죠. 아직도 헷갈리는데 냉찜질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온찜질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특정 부위를 부딪혀서 통증이 있거나 또 그 부위가 부었을 때는 초반 1일간은 냉찜질을 통해서 붓기와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처음에는 냉으로. 네네. 또 그 이후에는 또 온찜질을 통해서 이 혈액순환과 이완을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인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염증을 제외하고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이 장기간 반복되는 이러한 통증에는 일반적으로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관절이 안 좋은 담당 PD가 이런 질문 지금 써줬는데 붙이는 관절약이라면서 여러 제품들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관절을 좀 무리시킨다 이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붙이는 관절약 이제 대부분 흔히 파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먹는 진통소염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붙이는 실제로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래도 효과는 있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애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3352번님 좀 등산 매니아는 아니지만 등산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앉았다 일어나니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요. 내심 불안한데 좀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실제로 우리 몸에 몇 군데에서 소리가 나서 걱정되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뚜둑 소리 가끔 나잖아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리만으로는. 소리가 날 때 통증을 같이 동반을 한다든지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같이 겹쳐졌을 때는 병원에 찾아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뭐 손에서 이렇게 소리 나는 것들도 직접 하시네요. 그런 거가 비슷한 건데 소리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에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지만 소리만으로는 크게 뭐 이상은 없을 것이다. 8736번님 택시 기사인데요. 허리가 가끔씩 심하게 아프면 통증 클리닉을 갑니다. 수술해야 할지 고민인데 저도 이거 같이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느 분은 수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수술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척추 질환들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다 치료 방법이 다 확립돼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환자분의 여건이나 통증의 정도나 생활 양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도나 불편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분들, 전체 환자분들 중에 대략 한 70-80% 이상은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통증이 조절이 된다는 뜻이죠. 뭐 약물이든 먹는 약이든 물리치료든 주사치료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데 다만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간에 자주 맞는다든지
혹은 자주가 아니더라도 다량을 맞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해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그런 척추 질환에 본인의 관리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치료를 권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선에서 관리는 충분히 하시고 그런 치료들 병행해 가시면 충분히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좀 말씀 정리하면 치료 방법은 다 세계적으로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하시면 되고 네. 거의 근데 7, 80%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된다 이런.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9번님, 원래도 요통,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요즘 일교차가 커지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척추 아픈 것도 계절을 탑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네.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계절의 변화는 척추나 관절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적으로는 더운 계절보다는 추운 계절에 또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 일반적으로 신체가 경직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께서 원장님 응원하고 계신데 혹시 그 직원분들이 이렇게 출동을 하셨나 봐요? 네. 좀 많이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로 3352번님, 무릎에서 신호를 가끔 보내는데도 산행을 간다면 내려올 때 어떻게 좀 내려오는 게 무리가 덜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려올 때 빠른 가까운 거리로 내려오지 마시고 살살 돌아서 내려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사를 경사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진하지 말고 좀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면 돌아 내려오시는 것이 몸에 훨씬 부담이 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번에 모셔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 본사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강정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